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마켓별 마케팅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PD 생활 한 15년 했었고요. 지금은 경북 영주에서 나들이라는 쫄면집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식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이제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우수 소상공인으로도 선정이 돼서 분식점으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표창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판매는 돈 벌면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몸소 해보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아시는 쇼핑몰들, 대한민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저희 사실 거의 다 입점되어 있어요, 지금은. 되어 있는데, 저는 물건을 팔려고 사실 입점을 한 건데, 제가 아까 요전 시간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포털 사이트에서 앞에 걸어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무슨 돈을 쓰거나 광고비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이게 떠 있는 거죠. 물건을 사건 안 사건 간에. 그러면 휴대폰, 요즘 대부분 휴대폰을 다 보시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 휴대폰을 다 보시니까요. 그럼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 종일. 그러면 예전 같으면 TV라든가 신문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저희 나들이 쫄면을 하루 종일 홍보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휴대폰, 이 네이버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날은 다 한 번씩은 다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제품을 사 먹든 안 사 먹든 간에 저희 브랜드를 한번 알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온라인 판매는 돈 벌면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쇼핑몰들이에요. 저기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건 데이터가 있는 건데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로 따지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고, 그 다음에 이베이, 그 다음에 11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 저희가 나오는 매출도 그렇고, 지금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저렇게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게 한 번에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데 강의 가서도, 저도 여기다 스토어를 열고 있어요. 메인 스토어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시작해서 나머지 거를 다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검색을 하거든요. 여기건 구글이건 다른 데 가면 다음이건 간에. 거기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쇼핑까지를 해요. 거기서 바로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근데 쇼핑하면서 바로 거기서 결제까지 돼요. 한 번에 그냥 싹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색부터 결제까지를. 지금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매출이 사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쇼핑몰들은 저희가 이제 벤더사한테 위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하려면 매일 아침에 저 사이트들을 하나씩 다 들어가서 주문서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게 너무 일이 많거든요. 주문량이 많건 적건 간에. 많아도 일이고 적어도 일이에요. 저걸 다 들어가서 하려면. 근데, 벤더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저런 것들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면 저거를 주문서를 다 취합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취합 받은 걸 가지고 한 번에 다 송장 프로그램에 넣어서 송장을 한 번에 다 출력시키고 송장 번호를 바로 엑셀 시트에 넣어서 벤더사한테 보내주면 쟤네들이 한 번에 다 뿌려요.
그럼 일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은 다른 쪽에도 좀 일을 넘기고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내가 운영하고 그 시간을 다른 걸 쓸 거냐.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SNS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노출이라든가 홍보 방법을 고민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예 다른 일을 하려면 다 그냥 맡기고 제가 운영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는 가져가느냐 하면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는 운영을 해요. 제가 직접 해봐야 고객 관리도 되고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예를 들면 뭐 계절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어떤 다른 이슈가 있다거나 이럴 때 고객들이 어떤 패턴으로 그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고객들이 DB를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5주년 정도가 되니까 3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무슨 할인 행사를 건다거나 아니면 뭘 1+1 뭐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행사를 그 스토어를 직접 운영을 하면.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고객들의 리뷰를 하나도 안 빼고 거의 다 보거든요. 예. 고객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맛이라는 건 개인 취향이라 정답이 없어요. 맛집이라는,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맛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그 집을 다 맛있다고 해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사실 그 집은 맛집이 아니거든요. 내 입에 맛있어야 맛집인 거지 내 입에 안 맞는데 무슨 그게 맛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맛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 제품을 먹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몰랐던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보면 사실 거기 답이 있어요. 그 리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건데 내가 몰랐던 제품을 뭐 아마 이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몰랐던 제품을 구매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리뷰예요. 그 리뷰 가지고 막 이렇게 가끔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난쳐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광고주, 그러니까 만든 사람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서 경험해보거나 먹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리뷰를 보고 그 식당에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거의 기준점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뷰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리뷰를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신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한 어떤 이제 자료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하나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자료를 못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TV 홈쇼핑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거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TV만 보고 어떻게 물건을 사지? 처음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죠. TV 홈쇼핑이. 그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TV 홈쇼핑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열린 게 온라인 마켓이에요. 예, 지금 막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막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다 스마트폰으로 아마 물건을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 지금 뭘로 넘어가고 있냐면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TV 홈쇼핑이 이제 인터넷으로 온 거죠. 예. 이게 지금 이게 막 불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요즘 막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일 라이브 커머스 하나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라이브 커머스를 지난번에는 같이 삽시다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한 거라 그때는 한번 매진을 했었어요. 워낙 플랫폼에 강력한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10분 만에 완판을 시키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열릴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좀 찾아보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 시장이 막 열린 상황이라 이게 앞으로 기존에 있던 TV 홈쇼핑 아니면 지금 막 한참 활발한 온라인 쇼핑 이제 막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 이게 어떤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대가 너무 굉장히 빨리 변해요. 예, 이 판매 방식도 그렇고 기술이 계속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계속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해야 지금은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셔야 아마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저도 사실 그거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쫄면 가지고 횟수로 5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매장도 더 바빠지고요. 하긴 했지만 이게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도 쫓아가기 요즘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계속 어떤 부분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나름의 어떤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리뷰에 대한 대응 방법. 부정적인 리뷰에는 그냥 치고받듯이 대응하면은 저한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매장에서 오신 손님은 기분이 나쁘면 제가 어떻게든지 말로 설명을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제가 글로밖에 남길 수가 없잖아요, 리뷰는. 그죠? 글로밖에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 뭐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뭐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도 해드리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원하시면 새로 보내드리기도 하겠다. 아무튼 저희로 인해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하다. 꼭 있어요. 블랙 컨슈머가 있어요. 물건 제대로 다 받았는데 빠졌다고 하고 다시 보내달라는 고객 극히 드물긴 한데 있어요. 뭐 저희 이제 면이나 장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쉽게 상하는 제품들도 아니고 뭐 고추장이나 된장 잘 안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장이 뭐 상했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제가 그 고객한테 물건을 제가 방문을 해서 뭐 뚜껑 열어서 장이 어떤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러냐 그러면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나 보다 죄송하고 새로 보내드리거나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드려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꿀팁? 근데 저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쇼핑 호스트라든가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 다 이제 세팅이 돼요. 대신 이제 제 제품을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꿀팁이라고 아직 할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직 저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차를 좀 더 해보고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로지라고 했는데 뭐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한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만 사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쫄면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 간판을 상호를 대표를 해서 이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에 판매한 게 지금은 몇 군데 더 늘었어요. 지역에 더 유명한 쫄면집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 보니까 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언택트 하니까 매장에 오시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디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해야죠? 매출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온라인 판매를 처음에 이제 해봤더니 이게
어쨌건 저쨌건 우리 물건이 온라인 마켓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홍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한 번씩은 보게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쩌건 저쩌건 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사실 온라인 마켓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출이거든요. 얼마만큼 눈에 띄느냐. 그러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막 저기 되게 밑에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지 않는 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들이 얻어 걸려서 주문하는 경우보다는요 찾아 들어와서 주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걸 먹기 위해서 그냥 지금은 처음에는 얻어 걸렸겠지만 근데 사실 광고에서 제일 좋은 건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얻어 걸리는 건데 어쨌건 이렇게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광고 효과를 같이 발생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물건도 팔면서 광고도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쇼핑몰도 운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쇼핑몰들은 벤더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이쪽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왜 꼭 열라고 하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고객들의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에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뷰를 자꾸 읽어보고 해야 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계속 봐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롭지도 않고 잘 몰라. 근데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개선을 해야 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수정할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들이 쫄면에 대한 부정적 콘텐츠가 검색될 시 대처 방법은 부정적 콘텐츠는 아직은 없었어요. 사실은 뭐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있고요. 내 입에는 안 맞아요. 제 같은 경우에 좀 면이 굵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쫄면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메뉴는 아니에요. 짜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특정 분들만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제조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 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햇섭 시설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음식 자체가 뭐 크게 테크닉을 요하거나 아주 값비싼 그런 또 음식은 아니어서요. 사실 집에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다 보니까 아직도 뭐 경쟁업체가 없어서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아직 뭐 부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